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9개국어 추가 게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10월 16일과 10월 31일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각각 게재한 데 이어 12월 11일 한국어를 포함한 9개 언어로 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이러한 동영상들을 즉각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여사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다음으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의 미국 및 유럽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제1차관은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반도 관련 주요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전략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략 대화는 17일에 있습니다. 이번 김 차관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 정세 등 양국 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규현 차관은 미국 방문에 이어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12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유럽 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 첫 해 대유럽 지역 외교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대유럽 외교 추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해외 여행자 대상 내신용보호 서비스 시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지원해온 외교부가 이번에는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의 신용정보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 신용평가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 크레딧 뷰로 와 협력하여 오늘부터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대상 내 신용보호 서비스에 등록하시면 국내 금융기관, 즉 은행, 카드사 등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등록된 여행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 기간 중 신용조회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한 신용조회 시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자의 로밍 휴대폰으로 알람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민간에서 유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이 12월 16일 오전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입교식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물론 오전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립외교원이 석좌 교수로 위촉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또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와 관련 국회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은 새로운 외교관 선발 제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선발 시험에 합격한 43명의 외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됩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약 1년간의 정규과정 교육을 통해 공직 소명의식을 강화하고 또 전문 지식과 외교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집트 외교장관이 방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이 모하메드 나빌 파흐미 이집트 외교장관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파흐미 장관은 12월 17일에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합니다. 이어서 12월 18일에는 한 이집트 관계라는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과정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2차 공공외교 학술그룹 세미나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12월 17일 서울에서 제2차 공공외교 학술그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이고 장소는 롯데호텔입니다. 공공외교 학술그룹은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16인의 외국인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공공외교 명예사절로 임명된 후 기고문 게재와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 활동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의 공공외교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학술그룹 위원들이 우리 김장문화 및 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우리 김치와 김장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맛있는 한국 이야기 김치라는 책을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하연 김치 장인의 소개하에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며 자유롭게 취재가 가능하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체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치 담그기 체험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롯데호텔 36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외교단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3일 외교부 2층 대강당에서 주한 외교단과 함께하는 송년 자선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주한 외교단과 우리 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자선 모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공공외교적인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주한 외교단의 6개 팀과 외교부 직원 4개 팀이 공연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한대사 50여 명 등 외교단에서 1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 공연 참석을 원하실 경우 기자분들도 참석 가능하십니다. 단 사전 등록이 필요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YTN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일본이 9개국으로 된 독도 홍보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우리 정부의 홍보 동영상은 화면 무단 사용 문제로 삭제가 된지 아직도 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판 우리의 홍보 동영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외에 7개 언어로 제작을 해서 곧 배포하겠다는 그 홍보 동영상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교부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과 우리 영토 주권의 정당성을 알리는 독도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그간 많은 내부 협의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만간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어를 필두로 착착 외국어 동영상들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언어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올라가는 것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시아투데이 윤희용 기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4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협상을 할 때마다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12월 10일 화요일, 11일 수요일간 개최된 협의에서 양측은 그 방위비 분담, 방위비 사용 관련한 제도 개선 그리고 우리 측이 분담할 금액의 총액 또 방위비 분담 협정 유효 기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 간에 일부 진전을 이룬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토요일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가는 동시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KBS 이중근입니다. 네. 일본이 올린 독도 동영상을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제목을 달고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ICJ의 판결을 받자고 3번 한국에 제안했는데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라 다시 설명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네, 아까 그 ICJ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네. 또 질문하시죠. 네. TV조선 최우정 기자입니다. 네. 이미 실각된 장성택 부위원장의 측근이 중국에 망명했다는 건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답을 드렸는데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 죄송합니다. 정은아입니다. 네.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좀 가장 쟁점, 가장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랑 그다음 14일 협상으로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구체 내용을 질문하셨을 때 좀 만족하실 만큼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외교 협상에 있어서 결론이 나기 전에 그걸 다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고충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외교 협상에 있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을 그 과정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도 않고 또 협상 진행에도 꼭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구체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번에 하는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요일 날 협상이 이루어지면 우리 대표들은 또 미국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자세로 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4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협상을 할 때마다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12월 10일 화요일, 11일 수요일간 개최된 협의에서 양측은 그 방위비 방위비 사용 관련한 제도 개선 그리고 우리 측이 분담할 금액의 총액 또 방위비 분담 협정 유효 기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측 간에 일부 진전을 이룬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토요일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가는 동시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KBS 이중근입니다. 네. 그 일본이 올린 독도 동영상을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제목을 달고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ICJ에 판결받자고 3번 한국에 제안했는데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라 다시 설명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네, 아까 그 ICJ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네. 또 전문 지식과 외교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집트 외교장관이 방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이 모하메드 나빌 파흐미 이집트 외교장관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파흐미 장관은 12월 17일에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합니다. 이어서 12월 18일에는 한 이집트 관계라는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과정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2차 공공외교 학술그룹 세미나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12월 17일 서울에서 제2차 공공외교 학술그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이고 장소는 롯데호텔입니다. 공공외교 학술그룹은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16인의 외국인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공공외교 명예사절로 임명된 후 기고문 게재와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 활동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의 공공외교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학술그룹 위원들이 우리 김장문화 및 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우리 김치와 김장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맛있는 한국 이야기 김치라는 책을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하연 김치 장인의 소개하에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며 자유롭게 취재가 가능하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체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치 담그기 체험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롯데호텔 36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외교단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3일 외교부 2층 대강당에서 주한 외교단과 함께하는 송년 여행자 대상 내신용보호 서비스 시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지원해온 외교부가 이번에는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해외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의 신용정보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 신용평가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 크레딧 뷰로와 협력하여 오늘부터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대상 내 신용보호 서비스에 등록하시면 국내 금융기관, 즉 은행, 카드사 등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등록된 여행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 기간 중 신용조회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한 신용조회 시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자의 로밍 휴대폰으로 알람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민간에서 유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이 12월 16일 오전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입교식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물론 오전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립외교원이 석좌 교수로 위촉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또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와
관련 국회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은 새로운 외교관 선발 제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선발 시험에 합격한 43명의 외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됩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약 1년간의 정규과정 교육을 통해 공직 소명의식을 강화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9개국어 추가 게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10월 16일과 10월 31일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각각 게재한 데 이어 12월 11일 한국어를 포함한 9개 언어로 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이러한 동영상들을 즉각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여사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다음으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의 미국 및 유럽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제1차관은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반도 관련 주요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전략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략 대화는 17일에 있습니다. 이번 김 차관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 정세 등 양국 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규현 차관은 미국 방문에 이어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12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유럽 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 첫 해 대유럽 지역 외교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대유럽 외교 추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해외 자선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주한외교단과 우리부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자선 모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공공외교적인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주한외교단의 6개 팀과 외교부 직원 4개 팀이 공연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한대사 50여 명 등 외교단에서 1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 공연 참석을 원하실 경우 기자분들도 참석 가능하십니다. 단 사전 등록이 필요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YTN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일본이 9개국으로 된 독도 홍보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우리 정부의 홍보 동영상은 화면 무단 사용 문제로 삭제가 된지 아직도 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판 우리의 홍보 동영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외에 7개 언어로 제작을 해서 곧 배포하겠다는 홍보 동영상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교부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과
우리 영토 주권의 정당성을 알리는 독도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그간 많은 내부 협의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만간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어를 필두로 착착 외국어 동영상들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언어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올라가는 것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시아투데이 윤희용